안녕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선거 의혹을 씻는 데 앞장서서 협조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증거 보전 결정이 내려진 인천 연수 을 투표지 가운데 비례대표 투표지에 대한 보전을 거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지법은 4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경욱 의원의 신청으로 보전 결정이 내려진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투표함 등 17개 증거 품목을 인천지법으로 옮겼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이 과정에서 선관위에 비례대표 투표지까지 포함한 증거 보존을 요구했지만 선관위원회는 끝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 의원 측은 비례대표 투표도 인천 연수 지역에서 진행된 투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존 신청 대상물에 포함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의원은 비례대표의 경우 수작업으로 개표해 의혹이 더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며 추후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든 선거관리위원회는 잘못을 밝혀내려는 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보다 오히려 소극적이거나 마지못한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혹을 바로 잡아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선거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선거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촉구하고 제도의 개선과 운영을 통해 바로잡아 나가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의 엄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앞장서서 바로잡아야 할 것을 피하려는 듯한 공직자의 태도는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의 사명과 중요성 이전에 자기 앞만 가리려고 하는 무사한 일이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태라고 보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현장만 모면하려는 무사한 일주의와 이기주의는 언제나 개선과 발전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게 바로 적폐로 쌓이는 겁니다. 이를 저지른 당사자의 입장에서 오히려 갑질을 하려 든다는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4.15 부정선거의 의혹이 국내외적으로 확산돼 가자 미국 등 선진국에서 선거만을 연구하는 학자나 선거 통계 전문가들은 한국의 4.15 총선 자료를 분석해 과학적이고 빈틈없는 분석과 해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아무데나 끼어들며 잘난 척 해오던 야당 인사와 스스로 권위를 자랑하며 목에 힘께나 주던 몇몇 언론인들이 세계 석학들의 분석과 해석에 매우 민망하고 우스꽝스러운 처지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악의 세력에 매수돼서 은밀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들의 지식, 상식,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마이크로의 세계, 디지털 세상은 우리가 알던 지식, 상식, 아날로그 방식만 고집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러한 때에 서울대학교 트루즈 포럼은 4월 30일 서울대학 캠퍼스 곳곳에 4.15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거기 담겨있는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이 많다고 느껴지지만은 그 가운데 4.15 총선과 관련해 참고가 될 만한 것 몇 가지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미국, 독일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전자기기를 사용한 선거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을 들어서 이번 사전투표 투표용지에 도입된 QR코드가 명백한 현행법 위반임을 지적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는 2018년 이라크 총선에
이라크 총선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점까지 지적했습니다. 대자보에서 주목할 대목은 부정선거의 핵심인 선거 개표기 사용과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QR코드를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사용한 주체에 그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자보는 앞부분부터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트루즈포럼은 조혜주 상임위원회 사회적 성장 배경부터 짚었습니다. 조혜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를 최초로 도입할 당시 선거과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주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2019년 1월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때의 뒷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문재인 대선 캠프의 공명선거 특보였다는 사실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에 부딪히자 문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을 들춰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번 4.15 총선은 야당 추천 중앙선관위원은 한 명도 없이 진행됐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대 대자보에는 문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권을 쥐고 있는 조혜주와의 관계를 비롯해서 전자개표기, QR코드, 야당 추천 선관위원 배제 결정 등의 스토리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명정대한 가운데 올바른 주권 행사를 하도록 하는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 수 없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부정 비리가 적발되거나 의혹이 있을 때에는 그 원인을 적극적으로 밝혀내고 재발 방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존치 이유이며 책무입니다. 그런데 만일 선거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이나 의혹을 밝히려는 법적, 제도적, 국민적 의지를 무력화시키려 했다든가 비협조적 태도로 나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의 존망지추가 걸려있는 이 중대한 시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일에 적극 협조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이제 모든 국민의 촉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반응, 태도, 결정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국민 저항을 해소시키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